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오늘은 맛족의 내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몽골 저격단들을 김정민이 맛족이라고 부르고요. 그 몽골 저격단들끼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제가 뽑은 몽골 저격단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9팀과 더불어서 채널 몽고몽TV, EPD 썰방, TV 공감대를 추가했습니다. 고릴라 상념님, LA브로님, 뉴욕 아즈님은 처음에 몽골 저격을 하셨었지만 그 후로 쭉 안하고 계셔서 현재 빠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분들이 컴백하면 당연히 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빠진 몽골 저격 채널을 추천해 주십시오. 당신 뒤에 나 채널과 채널 몽고몽TV가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됩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버들은 압니다. 최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무언가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청 시간도 4000시간이 넘어야 되지만 그 흥미가 없으신데 일부러 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채널의 영상이 내가 볼 땐 별론데 그걸 여러분한테 일부러 보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구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구독을 좀 이렇게 해서 이 채널들이 1000명이 넘게 일단 도와주시고 1000명이 넘으면 그때는 이제 알아서 해야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 여기 12명 중에서 저도 좀 하급이에요. 뒤쪽입니다. 그 EPD 썰방이나 TV 공감대 이런 분들이 더 높아요. TV 공감대 채널은 강수산 TV만큼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시든 옛날 기존의 채널이시든 가짜 우파를 저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독자가 많으신 분도 고맙고 구독자가 적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몽골을 저격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큰 그 힘이 된다. 힘을 모아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픈 말씀은 이 몽골 저격단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맛족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민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거대한 카르텔, 서울대니 혹은 중국의 후원을 받는 친중 세력의 이런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이 김정민을 조직적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투쟁 전사다. 뭐 이런 수작질인 거죠. 거대한 카르텔에서 돈을 받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끼리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돈은 받고 또 그리고 같이 돈을 받는 동료끼리 왜 싸웁니까? 서로서로 죽이 잘 맞아야 맞는 거죠. 지령이 떨어지면 그걸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지켜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민이 주장하는 거대한 조직의 하수인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채널 중에서 어디가 싸우냐? 이렇게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채널은 강수산TV와 전략TV입니다. 박사논문 PDF, 김정민목 숨바꼭질, 강수산의 아무말 대잔치 276화 2019년 9월 7일자에 2시 2분 30초부터 30분간 강수산씨와 전략팀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도 풀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긴 편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그 30분을 보시거나 혹은 제가 한 2, 3초 간격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거를 정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략TV님이 전화를 바꿨어요. 처음에 전략브로스님이 전화를 하시다가 전략TV님이 바꿔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둘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전략브로님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전략팀이 본격적으로 생방을 하면서 강수산님의 후원자가 전략에게 돈을 지원을 하고 강수산님에게 후원을 안 하니까 자기 후원 비용이 줄어들어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수산TV의 입장은 전략팀이 슈퍼챗을 받는 상황을 보니까 자극적이고 그리고
내가 해양대 입학으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게 몰아갔던 그런 내용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 승선 경력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승선 경력은 안정권이 증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일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이슈를 터트리면서 몽파 세력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 아닌 무언가 자기들의 그 후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수 우파의 정당한 방식이 아닌 욕설과 비방, 가족 공격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우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김정민은 ROTC가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파라면 모함과 욕설을 감수해야지 그대로 맞받아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전략TV에서는 애초에 소년, 김정민 팀이었던 그 당시 소년과 방랑자객이 전략팀에게 먼저 인신공격과 욕설을 했고, 그거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거를 참을 수 없어 욕으로 맞받아치고, 안정권도 좌파만 공격했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자 안정권과 누가 먼저 욕을 했나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후로 계속 안정권과 계속적인 욕설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권의 가족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굉장히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소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민 씨는 ROTC가 아니다. 전략TV 당사자가 ROTC 출신이기 때문에 ROTC라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김정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근거로 김정민은 ROTC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딜레마. 지금까지 보수우파는 얌전하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이래서 깽판치는 좌빨들에게 당해왔습니다. 안정권은 젊은 우파로 그런 굳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우파에게도 이런 우파가 있어야 맞대응을 할 수 있다. 혹은 안정권이 시원하게 맞대응해주니 분위기에서 밀릴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좌빨과 같이 대부분 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파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권이 우파인가라는 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안정권이 우파인데 욕설을 하는 것인가? 사실 이러면 저는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좌빨만 향해서 욕을 할 테니까요. 우리도 김정은 욕하지 않습니까? 안정권이 우파가 아니면서 좌파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현상이 이런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안정권이 우파인가 아닌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강수산 씨는 우파라고 보는 것이고 전략팀은 우파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파이기 때문에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잘 교화해서 나중에 우파의 일꾼으로 써야 한다라는 게 강수산 씨의 주장이고요. 반중에는 좌우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우파가 아니라는 거죠. 엄벌로 가야 하고 더군다나 약속을 어긴 자, 전략TV와 약속을 어긴 자는 더더욱이 우파 바닥에서 축출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다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강수산 씨가 우파가 맞다고 전략팀을 100% 설득시키거나 반대로 전략팀이 강수산 씨에게 우파가 아니라고 100% 설득시키지 못하는 한 결정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설득을 못 시킨다면 서로 존중하고 마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권이 우파가 아니라고 믿는 입장에서 안정권이 욕을 많이 하니까 같이 욕을 많이 해도 되는가? 이걸 따지기 전에 전략팀 방송에서 역시나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정권이 김정민 편에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서가지고 젊고 건강한 친구들이 시원시원하게 욕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는 거죠. 상대가 욕을 안 하면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욕을 할 때 나도 욕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가,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이걸 제가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먼저 부당하게 욕을 먹은 경우 그 정도 선까지만 되돌려 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상 오버해서 더 욕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고요. 전략팀에서도 이전보다
자제해 줄 것이라는 쪽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강수란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팀도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옛날보다는 자제해 주실 거고, 뭐 안정권에 대해서는 안정권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되받아 쳐 주시고, 너무 더 이렇게 오버를 하지 않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슈퍼챗. 이 문제도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원 버는데 누가 나와서 욕하니까 그 사람 200만원 벌어요. 저는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하지 못하겠죠. 뭐 당연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슈퍼챗을 좀 나눠서 쏴주세요. 전략팀에 올인, 강수산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뭐 50대 50이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에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면, 뭐 1,000원, 1,000원, 1,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1,000원, 1,000원, 1,000원 나눠서 해주겠다. 다들 열심히 해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한테 너무 몰아서 쏴주시면 지금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명하게 좀 나눠서 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강수환 씨나 전략팀 싸우니까 싸우는 사람은 주지 말고 그냥 도장 깨기한테 보내주세요. 강수환 씨도 도장 깨기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전략팀도 도장 깨기에게 보냈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이분들은 뭐 저보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라, 저는 뭐 가정도 있고 기타 등등 그렇습니다. 맛조개란 없다. 처음에 이게 몽골 저격단들이 거대한 카르텔이고 조직적이라 자기네들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좀 도와달라는 컨셉으로 김정민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정민은 하위로 끝내야 했는데 ROTC 등을 끌고 들어와 ROTC가 맞음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입었다. 이게 뭐 주장이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안정권은 해양대 하기로 끝내야 했는데 승성 병력을 끌고 들어와 그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몽골 저격단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카르텔이라면 과연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조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맛족이라는 조직이 있다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없죠. 서로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 자폭하는 맛족의 조직은 아무리 거대한 카르텔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허접해요. 그 카르텔도 허접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걸 못 이기면 그냥 몽골이죠. 그냥 비읍시조라는 얘기와 그냥 몽골이조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몽골 니네 탓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못 이긴다는 건. 정민이는 사과를 잘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사과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닐까요? 있지도 않은 맛쪽에 몰이한 거 사과 좀 해보시죠. 맛쪽의 몰이가 먼저일까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나 ROTC 저격이 먼저입니까? 맛쪽의 몰이를 먼저 사과를 하면 저라도 나서서 학사나 ROTC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잘못 저격한 분들 사과하라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세요. 먼저 잘못했으니까. 사과 잘한다는 우리 몽골이 골라서만 사과를 하는 겁니까? 검증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의미가 없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검증했는데도 또 뭐라고 하네. 이런 변명이나 해댔었고, 본인만 인정하는 본인의 방식을 골라서 검증하고 골라서 사과하고, 몽골이 추종자 빼고는 대한민국은 이런 걸 안 속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신 뒤에나 채널 몽고몽TV 1000명 될 때까지 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뭐 제가 도와드리지 않고 자력적으로 커야 됩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이분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서, 나은 사정에서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나눠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꼼꼼한 배려가 몽골 저격단의 불화를 막습니다. 부탁드립니다.